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16번째 이야기. 그대는 낭야로 가서 내 아버지를 모셔오라. 서량군을 격파하고 난 후 이각과 곽사는 가후의 권고를 받아들여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인재를 등용하는 데 힘을 쓰니 비로소 장안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청주에서 황건적이 또다시 난을 일으켰는데 그 수가 수십만에 이르는 대군이었습니다. 지금 산동 지역에서 황건적이 난을 일으켰다 하니 표벌할 방법을 말해보시오. 제가 적임자를 알고 있습니다. 태복 주정께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지요. 그 적임자가 누구요? 황건적의 무리를 깨뜨리는 일은 조조보다 나은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조조는 지금 산동에서 멀지 않은 동군의 태수로 있으니 그에게 명을 내려 난을 진압하게 하십시오. 동탁을 치기 위해 의군을 일으켰다 실패한 조조가 동군 태수가 된 것은 황건적의 난을 틈타 각처에서 일어난 흑산적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괴수인 장현이 조정에 투항함으로써 잠시 세력이 주춤하였으나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한 이후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다시 무리를 지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우도, 배교, 휴고 등이 수십만을 모아 동군 일대를 위협했는데 이때 동군 태수 왕갱이 구원을 요청한 자가 바로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우독과 배교의 무리를 크게 쳐부수니 동군은 평온을 되찾았고 그 공으로 조조는 동군 태수열까지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요즘 다시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황건적을 물리쳐 달라는 내용이로군. 군사들을 준비시킬까요? 물론이지. 이건 우리 군사들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출전한 조조는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황건적을 소탕해 나갔습니다. 조조는 대겨 일 만에 황건적을 모조리 소탕하니 그의 이름은 천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높이 사서 진동장군에 명했습니다. 조조가 황건적을 소탕하면서 얻은 대가는 컸습니다. 곡식과 재화가 풍부한 산동 일대가 고스란히 그의 수중에 떨어졌으며 10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항복한 황건적의 무리 중 점군 알렌 장정들을 뽑아 자기의 군사로 삼았는데 이들은 이른바 청주병으로 후일 조조의 주력군이 되었습니다. 주인주, 힘력, 군사군. 주력군이란 중심이 되는 힘을 가진 군대를 말합니다. 그대가 이 밤에 웬일로 나를 찾아오시었소? 주공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왔습니다. 순욱의 자는 문약으로 그 재주가 뛰어나 천하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주공께 인재 한 사람을 천거할까 하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정욱이라는 사람으로 자는 중덕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하온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조는 그날로 사람들을 풀어 정욱을 찾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은거하고 있던 정욱은 조조의 부름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저보다는 공과 같은 고향의 곽가야말로 최고의 인물인데 왜 그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럼 내가 왜 그를 잊고 있었던가? 조조는 정욱의 천거로 곽가를 불러들였으며 또 곽가의 천거로 유협을 맞았습니다. 유협은 두 사람의 임무를 조조에게 천거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만총과 역건이었습니다. 또다시 그 두 사람은 모계를 천거하였으니 조조의 주위에는 끊임없이 인재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조조의 주변에는 출중한 무장들도 많이 모였는데 그중 우군과 전이는 조조의 군사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 호랑이를 만나게 된 조조 앞에 한 장수가 나타나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게 됩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소생은 전이라고 하옵니다. 전의를 얻은 조조는 천국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였습니다. 일천천, 군사군, 일만만, 말마. 천군 만마란 천명의 군사와 만마리의 말이라는 뜻으로 썩 많은 군사와 말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후 조조의 휘하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으니 조조의 위세는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조조는 산동 일대에서 기반을 잡자 아버지 조송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태산태수 웅소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낭야로 가서 내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것은 언제 갑자기 적대 세력이 나타나 가족들을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조의 사신을 맞은 조송은 매우 기뻤습니다. 연주로 출발한 조송 일행의 행렬은 일가족 40여 명에
하인들이 100여 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극복하고 이룬 조조의 성공. 조조의 실제 성은 하우시로 하우돈이 조조의 사촌 동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등이라는 황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우라는 성을 가진 거지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조승이라 지었는데 그가 바로 조조의 친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조조의 친아버지는 하우시이고 양할아버지는 조씨가 되는 셈입니다. 나중에 조승이 매관매직으로 삼공의 하나인 태위직을 샀습니다. 당시 조조는 황건적 토벌에 큰 공을 세워서 동군태수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관직을 사고 파는 썩은 관리라는 것을 알고는 실망하여 태수 자리를 버리고 낙향하였다고 합니다. 평소 믿고 존경하였던 아버지였으니 조조의 실망은 더욱 컸습니다. 조조는 자존심이 강하여 누구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름을 떨치고자 한 인물이었기에 아버지에 대한 실망은 조조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 조조와 친분을 갖고 싶어 했던 서주태수 도겸은 조승이 서조를 지난다는 말을 듣고 직접 성을 나와 영접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조승 일행이 길을 떠날 때 휘하의 장수장계에게 500의 군사를 주어 호송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승은 도겸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며 서주를 떠나 조조가 있는 연주로 향했습니다. 일행은 연주로 향하던 길에 비를 피해서 절에 묵게 됩니다. 우리 군사들에 대한 대우도 별 볼 일 없는 데다가 중들까지 우리를 무시하니 우라통이 터지나 봅니다. 내 말 들어봐. 지금 우리가 호위하고 있는 저 늙은이와 가족들의 짐이 수레 100대가 넘어. 그 속엔 분명 금은보화가 잔뜩 실려 있을 거야. 그 말씀은 이것들을 가로챈 후 산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우릴 못 찾겠지. 그럼 저 늙은이 가족들은 뻔하잖아. 우릴 푸대접한 중놈들까지 모두 없애버리는 거야. 결국 조조의 부친 조승은 적과 함께 뒷간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하인들 모두 장기와 부하들의 칼 아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조의 사신인 응소는 이 끔찍한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후환이 두려워 돌아가지 못하고 원소에게 몸을 의지하였습니다. 장기 일당은 재물을 실은 수레를 모두 이끌고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뭐라고? 아버님과 가족들이 참변해. 어떻게 이런 일이? 당장 군사를 이끌고 서주로 가겠다. 가서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을 집마다 없애주마. 조조는 그날로 직접 군사를 몰아 서주로 출발했습니다. 원수를 갚고 한을 풀다는 뜻의 보수설한 깃발을 앞세운 조조의 진격은 맹렬했습니다. 조조의 군사는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혐의로 가는 곳마다 무고한 백성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강하지만 성문을 지키면 쉽게 함락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게 조조군을 이길 수 있는 방책이 한 가지 있사옵니다. 어떤 방책이요? 한꺼번에 두 곳에 원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겸은 부패의 공윤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황건적의 관해가 부패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양곡 1만 석을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백성들의 목을 모조리 자르겠다. 한나라를 지키는 신하로서 곡식이 길가에 넘쳐난다 하더라도 어찌 한낱 도적대에게 내주겠느냐. 그러나 종보는 관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종보가 관해의 칼에 쓰러지자 공윤의 군사들은 성 안으로 후퇴했고 황건적의 무리는 곧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니, 황건적을 혼자 몸으로 쓰러뜨리고 있는 저 장수는 누군고? 어서 성문을 여시오. 어서 성문을 열어 저 무사를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소인은 동네 왕현 사람 태사자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공에게 큰 도움을 받았으니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게 정예 군사 1천만 주시면 성 밖으로 나가서 저 도적의 무리를 물리치겠습니다. 군사 1천만 있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는가? 그렇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용맹하다 하나 도적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되네. 죽기로 싸워볼 테니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평원 현령 유비가 영웅이라는 소문을 들었네. 그가 도우러 와준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네. 황건적의 무리를 뚫고 이 소식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대가 이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알겠습니다.
제가 평원으로 가 유현령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공용은 기뻐하며 유비에게 보내는 글을 써주었습니다. 호위망을 뚫은 태사자는 평원현을 향해 밤새 말을 달렸습니다. 유비를 알아주는 사람은 북해의 공태수뿐이로구나. 북해로 갈 것이니 출전 준비를 하거라. 알겠습니다. 유비는 군사 3천을 이끌고 곧장 북해로 향했습니다. 관에는 구원병의 수가 몇 천이라는 것을 알자 군사를 나누어 직접 유비의 군사를 맞아 싸웠습니다. 관우의 청룡도가 관해를 죽임과 동시에 유비, 장비, 태사자가 일시에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을 잃은 도적들은 대열이 흩어지며 갈팡질팡했습니다. 이를 본 공룡이 성문을 열고 협공하니 도적들은 당해내지 못하고 항복하거나 흩어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크게 승리를 거둔 공룡은 유비를 성 안으로 맞아들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데 서주의 일이 걱정이구려. 서주의 일이라면 유공께서는 아직 그 일을 모르고 있소이까? 도경공께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자세한 사정은 모르옵니다. 공태수께서는 잘 아시옵니까? 내게 듣는 것보다는 마침 서주에서 미축공이 와 있으니 그를 만나 듣는 게 나을 듯 싶소. 공룡은 미축을 불러내어 유비에게 소개했습니다. 미축은 유비에게 조조의 대군이 서주를 포위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유공, 나와 함께 서주를 구하러 가지 않겠소? 하지만 소장이 거느린 군사가 얼마 되지 않아 태수께서 먼저 가십시오. 저는 공손찬에게 군사를 빌려 뒤따르겠습니다. 공룡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미축을 서주로 보내고 자신도 출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태사자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공룡이 태사자에게 금은비단을 주며 살해하려 하였으나 태사자는 극구 사양한 후 돌아갔습니다. 공룡은 그날로 군사를 일으켜 서주로 향했고 유비는 공손찬에게서 군사 2천과 조자룡을 빌려 공룡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음 날 공룡과 전해의 구원군이 서주성 밖에 이르자 조조는 군사를 나누어 대치하였습니다. 유비가 서주성에 이르렀을 때는 서로 대치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조의 진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가 도경공과 다음 일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책이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관우와 조자룡을 양쪽으로 배치한 유비는 장비와 함께 군사 1천을 거느리고 서주성으로 향했습니다. 조조군은 유비군의 갑작스런 습격에 놀라 일시적으로 혼란이 생겼습니다. 유비군이 서주성 앞에 도착하자 성에서는 급히 성문을 열어 그들을 맞았습니다. 도겸은 유비와 군사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조조에게 화해를 권할까 합니다. 조조가 거부한다면 그때의 군사를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겠지요. 유비는 곧 글을 써서 조조의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조공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 서신을 전합니다. 일전에 공의 부친께서 뜻밖의 변을 당한 것은 결코 도겸의 잘못이 아니오며 전에 황건적이었던 장계와는 흉포한 자의 소행입니다. 바라건대 개인적인 원한은 뒤로 미루시고 군사를 거두시어온 나라에 들끓는 황건적과 조정 안에서 설치고 있는 동탁의 잔당을 물리치는데 힘써 주시옵소서. 큰일 났사옵니다. 주공께서 떠나 계신 틈을 타서 여포가 연주를 점령했다 하옵니다. 지금 여포군은 또다시 복양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 합니다. 잘못하다간 연주를 잃겠소. 그렇게 되면 내가 딛고 설 땅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빨리 군사를 돌려 연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유비의 부탁을 받아들여 연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서신을 보내십시오. 그렇군. 그렇게 되면 내가 유비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조조는 서주성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유비는 서주성을 구한 은인이 되게 됩니다. 17번째 이야기. 여포를 지략이 없는 바보로 생각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로 이어집니다.